네,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공방에서 화장품 회사까지. 아마 오늘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분야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작은 공방에서 사업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었을지 저희가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건 지금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게리뷰티예요. 게리뷰티의 뷰파고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이는 화장품이 제가 화장품 연구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예요. 여기 안에 보이면은 이 보이는 글씨가 제 글씨거든요. 굉장히 순식간이었어요. 정말 공방을 운영하고 있던 어느 날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온 적이 있었어요. 샴푸를 제작을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뭐 샴푸 제작이야 당연히 가능한데 저는 판매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장품 제조업도 없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OEM이나 ODM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맞춤형 화장품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원을 모시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미팅이 가능하냐는 전화였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완전히 시작될 때라서 블로그 보고 전화를 했대요. 청담동에서 제가 청주 살 때 청담동에서 청주 사는 걸 알면서도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보고 어떤 걸 보고 전화를 주셨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블로그를 보고서 어떤 분을 데리고 와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 그러니까 저의 블로그가 뭔가 전문성이 있어 보여서 그리고 왠지 좀 공부를 한 사람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다음 날에 미팅을 하러 갔고요. 그게 컬러스라는 브랜드였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로마 테라피랑 화장품 재료, 원재료, 그리고 캔들 이쪽 분야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지 내가 과연 이걸 해도 되나? 화장품 회사에 내가 연구원으로 들어가도 되나?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쉽게 풀렸던 게 아모레에서 근무했던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로마티카에서 근무했던 분도 있었고 저 말고도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했던 분이 몇 명 더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원료를 더 몰랐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료를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건데 준비만 7개월이 걸렸었어요. 맞춤형 화장품 지금 보이는 패키지부터 실제로 제작을 해서 가는 데까지가 7, 8개월이 넘게 걸렸고요. 이 화장품 자체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어요. 지금 이게 뒤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됐었고 여러 가지 그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많이 팔렸고요. 특히 대표가 이제 그 주지훈이랑 그 중앙대를 나오다 보니까 연예인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그 연예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고는 있지는 않은데 톤28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톤28이 인스타그램에 저희를 완전히 저격하는 글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 회사였는데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가 뭐였냐면 맞춤형 화장품이에요. 저희는 정말 1대1로 맞춤형으로 제작을 했어요. 누가 할까요, 그걸? 제가. 연구원이니까. 저랑 같이 일하던 분이랑 정말 둘이서 3,000명, 4,000명 되는 사람의 화장품을 만드니까, 와,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키트로 팔아볼까,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요. 키트가 아니면은 뭐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 팔아볼까 생각도 했는데 이게 뭐 사실 도저히 답변이 안 나와서 정말 깔끔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실패한 사업이었어요. 대신에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너무너무 실패를 했고 너무너무 멤버들 모두가 창립 멤버 모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그랬어도 여기서 얻는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정말 많이 와닿게 제가 숫자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2년 동안 2억이 넘게 빚이 생겼어요. 그 정도였어요. 들어간 돈은 들어간 돈도 들어간 돈이지만 그동안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화장품이 7, 8만 원 정도,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정도만 판매를 했었어도 이 정도로 실패가 되진 않았을 텐데 일단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가였고요.
스킨 하나에 로션 2개가 나오는 구성이 한 5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진짜로 맞춤형 화장품으로 제조를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이제 시장성을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맞춘 거였는데 아무튼 모두들 다 빚을 지고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생각하는 것도 싫어해요. 저는 이분들이랑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좀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건 분명히 여기서 배웠을 게 있을 거야.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동원을 해서 이 레시피를 만들고 이 포뮬라와 이 제형들을 만들었지만 나는 새로 얻게 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화장품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알았던 건 화장품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정도였는데 화장품 회사에서 직접 연구원으로서 일을 해보니 화장품이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지고 저는 화공과를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저는 심지어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었어요. 화공과를 나오지도 화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좀 충분하게 대신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위생이라는 게 조금 더 더해진 채로 공방에서 화장품을 요새는 잘 안 만드시는데 공방에서 화장품 만들 때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까? 항상 그 항균과 방부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화장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납품하고 제조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여기에서 얻었어요. 그리고 화장품을 판매를 하려면 당연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재직을 한 게 인정이 되어서 저는 이걸로 화공과에 나온 그거 없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라는 자격을 이제 갖게 됐어요. 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라는 자격은 이따가도 나오지만 자격증을 따서 되는 게 아니고요. 화장품 회사에서 2년을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1년 이상의 실무와 화공과를 나온 경력이 있으면 돼요. 제가 이건 또 이따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맞춤형 화장품 사업을 제가 접게 되면서 생각을 했던 게 화장품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었어요. 내 주변에서는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화장품을 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쪽에서 좀 시장성을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화장품 되게 쉽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좀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보면은 일단 화장품은 좀 번외 문제로 났고요. 자, 공방을 딛고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쓴 이유가 뭐였냐면요. 공방은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이건 장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장사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한 명 한 명 상대를 해야 되고 이 한 명 한 명 상대함으로써 이 느끼는 피로감이 너무 힘들었었고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했던 말이 나 이제 장사 접고 사업하고 싶어. 나 장사 그만하고 싶어. 사업할래. 이 말을 좀 혼자서 굉장히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키포인트 하나 중요한 게 10년 동안 운영했던 그 공방의 경력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이걸 사업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게 모두 쌓여서 저는 지금의 제가 된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이제 자 사업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자 1번은요. 이건 앞에 거랑 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1대1의 수업을 계속 고집하지 마세요. 절대. 보통 나가는 방법을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1대1로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먼저 진행을 해보시다가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학교 강의 가셔야죠.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 근데 내가 실수를 해도 조금은 모를 수 있는 아이들 그런데 플러스 많은 사람들을 겪을 수가 있는 데는 학교밖에 없어요. 학교 강의를 저는 5년을 넘게 다녔고 저는 지금도 진로직업 체험 강의를 가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건 방과후 클래스였고요. 이 방과후 클래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강사비라는 게 아예 없었고 재료비 3,000원, 4,000원. 근데도 하루에 버스 5시간, 6시간 타고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갔던 이유는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 학교 강의 같은 경우도 저희는 5군데의 업체에서 저희를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데 단 한 번도 펑크를 낸 적이 없었고 그것들이 모두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선생님들 중에 학교 강의는 그럼 어떻게 나가야 돼요? 뭐 알아야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학교 강의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네이버에다가 내가 만약에 동작구에 산다고 하면은 동작구 진로 직업 체험 센터, 뭐 동작구 진로 체험 센터 이런 게 분명히 나와요. 그럼 무조건 그쪽에 이력서를 내세요. 이력서를 내시면 분명히 한 번은 연락은 오거든요. 제가 처음에 학교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는 전국에 있는 진로체험센터랑 전국에 있는 진로체험을 맡아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울타리스쿨이라든지 꾼담에듀라든지 한국 진로창의 전문 뭐 교육협회라든지 진로교육, 진로체험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업체들 한 400, 500군데 되는 데에다가 저희 회사 소개서랑 저희 이력서를 다 넣었어요. 어디든지 연락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단단하게 학교 강의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면은 기업 팀 강의, 소강의 이런 것들이 잡혀요. 보통 공방 운영을 하시면은 해시태그 자체를 다실 때 이제 원데이 클래스, 마포구 원데이 클래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검색어를 달지 마시고요. 기업 강의, 기업 소강의, 복지 강의, 교육 강의, 뭐 회사 복지 강의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붙이세요. 그러면 그 검색어에 한 번씩은 걸려서 기업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특히 이 마포에서 연락 좀 많이 오는 편인데 마포에 회사가 많다 보니까 한 3, 4년 전부터 나라에서 몇 명 이상의 기업은 복지 교육을 하는 게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꼭 그 돈을 써야 돼요. 그 1인당 5만 원 정도씩 나오는 그 금액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항상 찾아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업 소강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팀 강의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소강의 해보고 좋으셨던 분들은 이제 우리 팀도 한번 해보자 해서 팀 강의가 되거든요. 자, 그럼 그 팀 강의로 넘어가요. 자, 팀 강의까지 잘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 보통 복지교육,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명, 30명 적게는 그리고 많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1200명 정도까지 아예 기업 하나를 통째로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계속. 정말 차근차근 했어요. 많이 기다리기도 기다렸고 자,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뭐를 했냐면 판매를 했겠죠. 당연히. 계속해서 판매를 했어요. 일정한 수입은 판매에서 얻었고 일정하지 않은 이 좀 크지만 부수입들은 기업 강연 등으로 해서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교육 쪽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가 잡혔어요. 저희 회사가. 이 원데이 클래스만 하던 회사에서 교육 쪽, 그러니까 저희 이 기업 복지 교육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업 복지 교육을 하게 되면은 나 혼자는 절대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보조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저는 항상 선생님들한테 멀리서 찾지 마세요. 왜? 주변에 애기 낳고 쉬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저는 제 친구들은 전부 동원했어요. 어렸을 때는. 친구란 친구는 다 동원하고 안 될 것 같으면은 수강생들,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 그날 시간 되세요? 선생님 저랑 그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무조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는요. 저희 실장님은 저희 동서예요. 저희 매니저님은 저랑 30년 지기 친구고요. 그 외에 10명 가까이 있는 저희 직원들은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저희 학생들, 그 학생의 동생, 그 학생의 친구, 그 학생의 남자친구. 너무너무 죽들이 잘 맞아서 정말 회사 분위기 너무너무 좋은 편인데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사 분위기 굉장히 좋은 편인데 저는 항상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뺀 얘기인데 항상 들어요. 식구랑 일하면은 싸우지 않으세요? 친구랑 일하면은 싸우지 않으세요? 하는데
초반부터 아예 마인드 자체를 저희는 그렇게 잡았어요. 어차피 내가 안 하면 남이 힘들어지니까 힘든 건 내가 하자. 항상 얘기해요. 사실 20살, 21살 친구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럼 항상 귀에다 대고 얘기해줘요. 너가 편하면 내가 힘들어. 내가 편하면 네가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먼저 이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사는 멀리서 구하지 마세요. 일이 만약에 커지게 된다고 해도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분들 한번 구해보시고, 자, 3번은 이거 제일 힘들죠. 지금 당장 돈이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준비한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공방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갑자기 성공한 공방들이 굉장히 많았고, 갑자기 크게 된 공방들도 많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오래된 의사 선생님한테 괜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오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선생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유행한다 싶으면 일단 도전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공방만큼 저는 유행 많이 타는 곳 못 봤어요.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특히 이 캔들이랑 방향제 같은 경우는요. 나 혼자서 우직하게 나는 그냥 아로마 테라피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님은 많이 있을진 모르지만, 물이 들어올 때 빨리빨리 좀 회전을 시켜서 금액을 금방금방 불릴 수 있는 건 이 유행하는 상품밖에 없거든요. 그때 트렌드가 있어요. 요새는 사실 저도 이제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죠. 크리스마스 캔들 만들기. 키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요새 엄마들은 굉장히 이거 키즈 클래스로 애들을 많이 보내는 편이라서 키즈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고요. 이 공방 시즌 상품들, 그리고 그 당시의 트렌드들, 마블 캔들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들을 하나씩 웬만하면 배워놓고 강의를 꼭 하세요. 내가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작은 일도 큰 일처럼 해내야 된다는 건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가끔씩 그런 데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아예 안 돼요. 돈이 되지 않고 나는 너무 힘들 걸 분명히 눈에 보이고,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강의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돈인 사람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와, 이거는 정말 돈이 안 돼. 돈이 분명 안 돼. 너무 힘들어 해도 이게 만약에 뜻이 있는 일이라면 저는 하는 편이에요. 이게 좀 두리뭉술하게 제가 풀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 봉사, 아이들 클래스. 저는 그런 건 무조건 해요. 실제로 제가 봉사를 하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장애 학교 같은 경우는 매번 나가요. 선생님들이 불러주시면 재료비를 안 받아도 되고 강사비도 안 받아도 되고 저 매번 나가는 편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연계가 돼서 이 키트를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연계가 돼서 이쪽 학교까지 좀 키트를 납품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저희 회사는 그게 있어요. 들어오는 일은 절대 마다하지 마. 힘들어도 다 해보자. 이게 더 커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좀 어떤 작은 일이 들어오던, 특히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들어오는 일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민센터는 원데이 클래스 아주 작게 열리는 게 이게 분명히 한 8회차, 8회기 정도의 수업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게 키트 납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서 들어오는 작은 일들도 꼭 웬만하면은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자, 6번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살려서 이 나만의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 브랜딩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비싸요. 이 브랜딩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아봤을 때 3천만 원이었어요. 이 브랜딩까지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3천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일단 나를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늘 사실 머리를 까맣게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제가 머리를 항상 까맣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 수트를 입고 다녀요. 깔끔해 보이는 것도 깔끔해 보이는 건데 정돈된 느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정돈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좀 저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이미지를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이거 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 국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쪽에도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혹시 나의 이미지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부러져 보인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똑부러져 보이게 나가야지 제가 이렇게 귀엽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의 이미지인 거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사실 굉장히 잘 넘어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먹을 걸 좋아하고 똑부러지진 않아요, 제가. 그런데 강의할 때만큼이라도 그렇게 하자. 저는 현실과 이 일하는 사이에서 오는 갭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일할 때 나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좋은 제품을 좋게 만들고 굉장히 일을 빨리 하는 회사.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공방의 이미지는 아마 공방 인테리어에서부터 묻어 나올 거예요. 정말 깔끔한 걸 좋아하셔서 깔끔한 인스타 피드와 깔끔한 블로그 피드와 그리고 깔끔한 인테리어, 깔끔한 글로써 여기 진짜 깔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여긴 너무 아기자기해. 여기저기 곰돌이도 있고 피드도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림이 많이 올라와 있고 블로그도 아기자기한데 선생님도 좀 몽글몽글하고 여기서 수업을 받으면 굉장히 힐링될 것 같아 라는 공방이 또 있고요. 이런 것들을 꼭 하나씩 찝어내세요. 굉장히 부끄럽기는 한데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나는 나를 제일 잘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는 좀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은 뭐 너는 번잡스러워, 너는 시끄러워 이런 말 할 텐데 이미지로 찝어달라고 하세요. 나는 좀 똑부러져 보여? 나는 좀 몽글몽글한 편이야? 아니면 나는 좀 친화력이 좋아 보여?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 브랜딩을 만들어 내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해서 넘어갈 건데요.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 매출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선생님들 스마트 스토어 꼭 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만큼 판매가 쉬운 오픈마켓이 없어요. 되게 쉬워요. 옛날에는 상세 페이지가 없으면 판매가 안 됐는데 얘는 심지어 상세 페이지를 쓸 수도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 스마트 스토어를 왜 판매를 하라고 하는지는 제가 5번에서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2번 오프라인 판매 당연히 하셔야죠. 오프라인 판매. 왜냐하면 이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데에 등록을 해놓잖아요. 우리 가게를 등록을 해내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와요. 우리 동네 급할 때 디퓨저 파는 곳이 있었나? 급한데 여기 뭐 답례품 파는 곳이 있었나? 라면서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로도 검색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 판매 꼭 주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당장은 공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라든지 판매하고 싶은데 내가 얻은 가게 자체가 너무 목이 안 좋아서 여기서는 판매가 힘들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문화상점 카페 아시죠? 공방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가입하셔야 돼요. 문화상점 카페는. 문화상점 네이버 카페에 보면 샵인샵 구하는 데 되게 많아요. 샵인샵으로 매장을 넓혀가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디퓨저 회사도요. 처음에는 샵인샵이었어요. 전부 다. 저희도 지금 저희는 네일샵이랑 뷰티샵 쪽에 샵인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샵인샵 제품을 무조건 하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나의 판매 상품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어디든지 이제 샵인샵을 하다 보면 샵인샵이 또 어떤 거랑 연계가 되냐면은요. 스타필드나 현대아울렛 같은 이런 팝업 행사랑도 연계가 돼요. 이렇게 팝업 행사가 한번 연계가 되면 또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은요. 백화점이랑 연결이 돼요. 그럼 보통 매장으로 입점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 순서를 해내려면 또 차근차근히 가야겠죠. 우리가 스텝을 밟아서. 그러려면 샵인샵 처음에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공방을 만들어 봐요. 하나를 특화시켜도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다 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공방 체인점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만나면 그 선생님 상담할 때 물어봐요.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교육은 다 시켜요. 조향 교육도, 캔들 교육,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교육,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 교육까지 다 시켜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뭐 뜨개질을 좀 잘하세요. 그럼 뜨개질도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토탈 공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훨씬 더 높아져요. 이거 하러 왔다가 이것도 하고, 이거 하러 왔다가 이것도 하거든요. 전문성 있는 공방처럼 하나만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 그 전까지는 찾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여기가 뭐가 잘 되는지. 그때까지는 저는 좀 이렇게 조그맣게 캔들도 만들어보고 아로마도 해보고 화장품도 만드는 수업 해보고 아이들 키즈 클래스만도 해보고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여기 가면 정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 저번에 디퓨저도 만들어 왔는데 여기 비누도 한다. 비누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작은 동네에서 좀 유명할 수 있는 공방을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이것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이버 플레이스를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새 당근마켓에 동네 홍보하는 글 있는 거 아시죠? 당근마켓에서 사업자 등록하신 다음에 거기서 홍보하셔도 굉장히 좀 홍보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고요. 자, 5번은요. 쿠팡으로 진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일반 오픈마켓처럼 쿠팡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쿠팡 로켓 배송 들어가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공방들이 로켓 배송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을 하라는 게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전담하는 전담팀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로켓 배송으로 제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전담팀에서는요. AI로 인공지능으로 물건을 찾아요. 그래서 상품평이 좋거나 물건이 사진이 예쁘거나 많이 팔린 물건들, 상품평이 많은 것들 이런 걸 인공지능이 다 골라내서 로켓 배송 팀으로 올려요. 그 후에 로켓 배송 팀에서 연락이 와요. 물건을 사입하겠다고.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요. 물건을 사입을 해요.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한 번에 사입을 해서 로켓 배송 해주는 데가 이제 허브가 각각 있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는 그 허브로 하나씩 보내요. 어쨌든 키트를 판매를 하든 완제품을 판매를 하든 로켓 배송을 하려면은 AI에 걸려야겠죠. AI에 걸리려면 제일 쉽게 걸릴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스마트 스토어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굉장히 쉬워요. 스마트 스토어는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네이버 자체 내에서 교육을 굉장히 무료로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꼭 기억하시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고 정산받는 것도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씩 클래스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매출을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이제 두 가지 방향제와 화장품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방향제 사업이랑 화장품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방향제 사업 같은 경우는 화장품 사업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를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화장품보다 판매하기가 쉽죠. 화장품보다 판매하기가 얘는 쉬워요. 허들이 낮아요. 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들이 조금 높아요. 자, 서류를 봤을 때는요. 판매하기는 저는 화장품이 더 쉬워요. 얘가 더 서류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 레퍼런스 중에 하나로 가지고 나온 건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국립공원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이제 조향사분들은 시각장애인 조향사분들이랑 함께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있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국립공원 내에 실제로 이 향을 추출하는 향 포집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2, 3일 정도 그 포집기를 놔두고요. 거기 안에 이 국립공원 내에 향이 모인 걸 아로마 오일로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저 룸스프레이에 넣어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게 아마 지금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뭐 지리산 여러 산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선보일 예정인데, 룸스프레이는 만들기도 쉽고요. 납품하기도 쉽고요. 룸스프레이, 뭐 베딩 스프레이라고도 하고 패브릭 스프레이도 있을 거고 디퓨저도 있죠. 차량용 방향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방향용품이잖아요. 이런 방향용품은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진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대행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행정사들이. 근데 저도 이거를 서류를 붙잡고 몇 날 며칠을 있어 보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쉽고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 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 챔프라는 데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직원들이 생각보다 되게 친절해요. 반려가 되면은 왜 반려가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거기에 다 써주거든요. 자, 옛날에는요, 한 10년 전쯤에 이거 냈을 때는 방향제가 제품이 있으면 코티티나 KTR 같은 곳에 보내서 자가검사 번호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험 검사 기관에 제품을 보내고 이 제품이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챔프라는 이 국가법령 기관에다가 번호와 함께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질들을 쓰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향을 다루는 화학 제품들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이 제도가 생긴 게 그 환경부 측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가습기 살균제에 영향이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자,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이제 디퓨저 수업할 때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방향제는 뭐고 향수는 뭐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향수랑 똑같이 생긴 거를 아이디어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룸스프레이라고 하고 판매를 하고, 이 사람은 화장품 제조업도 등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향수를 파는 거예요? 뭘 파는 거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방향제라는 건 법령에 나와 있어요. 향을 내뿜는 것, 디퓨저, 룸스프레이, 패브릭 스프레이, 차량용 방향제, 캔들. 이게 방향제의 종류고요.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꼼수예요. 똑같은 30ml 조말론 용기에다가 뭐 패브릭 스프레이라고 향수랑 똑같이 만들어서 룸스프레이, 패브릭 스프레이라고 해서 팔면은 그거 패브릭 스프레이예요. 누가 봐도 향수인데도 그건 패브릭 스프레이예요. 그런데 뒤에 거기 안에다가 향수라고 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향수가 돼요. 굉장히 좀 저도 사실 이 법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놨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향수로서 등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픈마켓에 들어갈 때 이 판매되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이 있는 향수, 화장품인 향수 같은 경우는 향수 카테고리에 등록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의 거는 방향제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향제는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이제 정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 간단한 프로세스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요. 만들어요. KTR을 보내요. 확인서를 받아요. 확인서를 챔프에 써요. 자, 확인서를 챔프에 쓴 다음에 여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거기에 보통 서류가 있거든요. 표시기재 사항이라고 있어요. 이 표시기재 사항을 위반하시면 안 돼요. 이 표시기재 사항은 제품 안에도 붙여야 되고요. 제품 밖에도 붙여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좀 궁금하시면 따로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향수는 어떻게 파나요? 하는데, 향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이 있어야 팔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각 방향제의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 선이에요. 룸스프레이는 룸스프레이대로,
자, 패브릭 스프레이는 섬유용이죠. 섬유용은 또 섬유용대로 받아야 되고요. 룸 스프레이라고 받아놓고 섬유에 뿌리세요라고 쓰면 안 돼요. 이 표시 기재사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탈취는 또 탈취를 해야 돼요. 이게 탈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제로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부여받아야지 탈취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탈취가 가장 비싸요. 6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퓨저는 한 38만 원 정도? 대부분이 40만 원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각 방향제, 각 향마다 하나씩 다 검사받아야 되나요?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 정확하게 이건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은 어디서는 향마다 받아야 된다고 블로그에 써있고 어디서는 향마다 안 받아도 된다고 써있는데 MSDS라는 서류를 보시고요. 이 모든 방향제는요. 함량 제한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법령을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화장품 방향제 전부 다 법령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법령에요. 함량 제한 물질 A, B, C, D가 만약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또 이 향을 내고 싶죠. 이 향 MSDS를 받았을 때 함량 제한 물질이 있으면은 얘는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MSDS 상에 함량 제한 물질이 없으면 얘는 파생이에요. 무료로 등록을 해서 쓸 수 있는 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SDS 이 서류를 또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각 향마다 검사받는 거 아니에요. 함량 제한 물질을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서류를 너무 몰라서 들어도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고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정말 모르시겠으면요. 향 구입한 곳에서 MSDS를 달라고 한 다음에 MSDS 보통 두 번째 장이나 세 번째 장이 화장품으로 얘기하면 전성분이 써있는 장이거든요. 그럼 그 전성분 써있는 장만 보세요. MSDS는요. 안전물질 보건 자료예요. 이 제품이 위험한지 몸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써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장에 있는 전성분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단가 정하기는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한데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원가가 3,000원인데 4,000원에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 원가 3,000원인데 4,500원에 파시는 분도 있어요. 이 단가 정하기는 제가 단가를 어떻게 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 싸게 팔면 여러 사람이 사기는 사는데요.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박리다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굉장히 큰 공장에서 몇만 개씩을 팔 때가 박리다매가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저렴하게 물건을 팔아봐서 생각이 드는 말이라서 여기다 넣었는데 돈은 별로 안 되는데 물량만 많아지면 결국에 고달퍼지는 게 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이 돈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판매라는 건 또 그래요. 강의와 판매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 방향제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방향제보다 제일 궁금해 하셨던 게 이거예요. 책임 판매업 제조업. 그쵸?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물어보셨던 거 제가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물어보셨던 거.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 그 판매나 이런 부분을 왜 이제 제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네. 판매를 할 때 그때 뭐 어떤 루트. 네네. 그쵸? 전반적인 거죠. 화장품 제조업은요,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요. 제조업은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 정신병력만 없으면 가능해요. 이만한 공간에서요.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죠? 7개의 벽을 치세요. 그거 들어보셨죠? 이게 근데 그냥 벽 치는 게 아니고요. 7개가 각각 실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구분되어 있는 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공사하는데 진짜 싸게 하면은 한 300만 원, 400만 원에도 할 수 있어요. 제조업은요. 돈이 있으면 돼요. 그냥. 돈이 있고 내가 금치산자 정도의 이런 정신병력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조업은요. 무조건 근린생활시설에서 하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제조업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온습도계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정말 간단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책임 판매업이 어렵죠. 제조업은 말 그대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곳이고요. 책임 판매는 이 제조한 화장품을 내가 책임지고 판매하는 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 판매 관리자고요. 이 관리자는 저처럼 이 품질 관리를 화장품 회사에서 한 2년의 경력이 있는 경력 증명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거 외에도 나는 4년 동안 뭐 이공계를 내가 졸업을 했어요. 라든지 1년은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2년 전문대, 그러니까 화장품 공학과 전문대를 나왔어요. 하는 사람인데 셋 다 힘들죠, 솔직히. 그쵸?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은요. 책임 판매 관리자를 구하는 건 쉬워요, 되게. 왜냐면 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책임 판매 관리자를 그분을 구하면 책임 판매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을 구해서 책임 판매업을 하세요. 업을 해서 내가 이걸 2년 동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엔 내가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쓰시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책임 판매 관리자를 구해서 이분이랑 2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그 2년 동안 내가 직접 이 관리를 하면서 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2년 후에 내가 관리자로 등록되는 법. 그런데 이것도 10인 미만, 그러니까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대표자가 겸직을 할 수가 있고요. 10인 이상의 사업자는 대표 겸직이 안 돼요. 대표 겸직이 안 된다는 거는 대표자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보통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업에서 한 10인이 이상 넘어가면 사실 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가 굳이 겸직을 하지 않아도 책임 판매 관리자 한 분 구해놓으시면 돼요. 그분 구해놓고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만 차려놓으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서류거든요. 이 서류는 보통 4대 기준서라고 해서 흔하게들 요즘엔 인터넷에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4대 기준서를 정확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이 4대 기준서를 정확하게 쓰고 나서 원자재, 부자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이 화장품이라는 건 굉장히 좀 위생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서류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화장품 쪽으로 궁금해 하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강사님은 네. 그 맞춤형 키트 화장품으로 네. 판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기초 제품은 아예 판매 안 해요. 대신에 제가 원료 공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협회 자체 내에서 하는 그러니까 원료 공장이 있는데 그 원료 공장, 원료몰에서 맞춤형 화장품에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공장에서 판매를 하죠. 대부분이 지금 맞춤형 화장품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방에서 맞춤형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고요. 맞춤형 화장품 관리자를 두고 제조업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원료들을 가지고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건. 그래서 일반 분들이 하기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 제조관리사를 따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도 다른 건 궁금한 거 없으세요? 화장품 제조를 네. 직접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시고 재료를 판매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원료도 판매하고요. 저희는 원료를 만들어서도 판매를 하고요. 완제품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향수. 화장품도 있다는 거예요. 화장품도 있죠. 화장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샴푸도 있고 향수도 있고 저희는 샴푸도 OEM 받아서 하고 기초만 빼고 나머지 뭐 샴푸랑 향이랑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여러 가지인데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OEM과 ODM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게 있고 자사품이 있는 회사가 있고 저희의 자사품은 향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오일 제품 이런 것들은 자사의 브랜드로 나가고 있는 게 있고 OEM을 받게 되면은 립밤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은 전부 다 해요. 화장품 제조업은 그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사 브랜드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사로 뭐 아인 뭐 로션 해가지고 나가는 건 없어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하기가. 마케팅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조업으로는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쵸. 저희 화장품 제조업이에요. 자사로 뭐 코스메틱 이런 거 네. 있다는 거지. ODM, OEM 이런 다 거 하죠. 하고 나머지 향수나 이런 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제조업을 하시게 되면은 OEM과 ODM을 처음에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단가상으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업을 하고 판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네. 했는데 아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코스메틱으로 팔려면 되게 복잡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제조해서 내가 파는 게 제일 싸요. 당연하겠죠. 그냥 단가만 싸다고 한 거예요. 복잡한 거. 또 방금은 또 복잡하다고 까다롭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서류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서류 문제만 넘기면은 내가 제조업을 해서 내가 만들어서 아주 소량씩, 왜냐면 내가 만드는 건 1kg씩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판매하고 내가 마케팅하고 내가 아이디어스에 올리고 내가 판매하는 거는 많이 남죠. 굉장히. 근데 OEM은 일단 기본적으로 5,000개, MOQ라고 하거든요. 최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5,000개, 3,000개가 되는데 그거를 내가 다 끌어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건 돈이 많이 남는 대신에 복잡하다는 건 서류 얘기예요. 내가 전부 다 해야 되고 OEM 같은 경우는 서류를 내가 끌어안을 필요 없이 저는 마케팅만 하면 되거든요. 두 가지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조업 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공부하면서 이거 하시는 거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는 공방에서 화장품 회사까지 되고 싶은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마지막 목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을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돼서 남은 분들은 또 나가서 얘기해도 되니까 저희가 시간이 돼서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좀 강의 듣고 있다고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그 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사실 연락 주셔도 저는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좀 궁금한 부분은 풀어드리고 싶어요. 공방에서 화장품 회사까지 가는 방법이 사실 길기는 했지만 저는 어렵지는 않고 너무 재미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고 계신 그리고 같이 듣고 있는 선생님들도 꼭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고 싶은 그 화장품 사업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듣느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